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신 가정도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 같이 와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고, 사실은 이제 중독은 제가 전인 기도학교에서도 몇 번 가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계속 6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와도 괜찮죠? 네. 그래서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이상 하고 있고 중독책은 5권 제가 출간했습니다. 최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중독 이야기, 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읽으시고 포스팅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상반기에 나오는 중독은 이제 성 중독만 관련해서 책을 이제 출판사라는 이야기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에 대한 양육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되는데, 중독은 한 번 듣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청소년 아이들부터 초등부 아이들, 어른들 다 이렇게 집회 참석하면 제가 꼭 중독에 성향이 있거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하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네, 상당히 많이 들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상당히 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손을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독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 찌면 내가 살이 쪘구나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먹을 때 좀 미안한 감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덜 먹는 건 아니지만 더 먹으면서도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더 먹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깊은 중독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요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을 제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이렇게 시키죠. 그럼 자기네들이 막 웃으면서 그지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옆에서 자꾸 쳐다봐요. 서로 청소년들도 쳐다보면서 네 얘기네, 네 얘기.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 옆에 있는 애도 그지 같은 인간인데, 이 나보다 그지 같은 인간이 나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건 내가 먼저 깨우치되 상대방에게 너도 중독일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회복의 과정이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복된 소식을 알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에 왔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전인 기독학교가 좋다는 얘기를 한두 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 자녀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해서 사실은 등록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듣고 여기 학교 지원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들려지게 돼 있고 들려지면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 그래서 중독도 무엇이냐면 중독은 모든 중독의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중독은요, 성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해결책도 다 똑같아요. 해결책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독은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중독은 한 번 걸리면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가운데 아주 빠져버린 게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책을 읽고서 자기가 중국어 전공자인데 한 번도 한자로 중국어 우리 한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그냥 중독이 아니라 그냥 그 독한 그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그냥 빠져 사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중독자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가 못 일어나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못 일어났어.
나의 성향을 따라서 그런 건 괜찮은데 얘가 잘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아침에 안 일어나, 못 일어나. 그거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빠져 있는 거야. 하나는 중독에 빠져 있거나 우울해도 못 일어나. 우울해도 밖을 못 나가. 친구가 없고 나가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나가서 만날 사람도 그래서 우울한 사람도 못 일어나.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도 못 일어나요. 그죠? 이게 여러분 감기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독감 유행이죠. 그죠? 그런데 독감이나 감기에만 걸려도 사람이 밥 한번 차려서 먹는 것도 누구 차려주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들면 어떤 증세가 있냐면 아침에 못 일어난다. 또 한 가지는 밤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중독에 걸린다. 이건 똑같아요. 우울한 사람도 정확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잡니다. 중독자의 특징은 나 오늘 2시에 자야지, 새벽 2시에 자야지, 새벽 4시에 자야지 절대 못 잡니다. 중독자는 잠이 안 와요. 왜냐? 이 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중독은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있는데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TV도 없어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핸드폰하고 TV가 없으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아주 잘하시네. 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TV가 없고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 보고 싶지만 핸드폰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들은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절제를 못한다는 건 중독의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핸드폰을 주면 책을 못 봐요. 책이 안 읽혀져.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동화책 있잖아요. 그림책. 그거를 이렇게 읽다가 핸드폰을 일주일에 한 번 딱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슈퍼맨이 언제 돌아오나 이것만 쳐다보고 책을 안 읽어요. 요거 안 보여줬을 때는 유치원 때 만화 같은 동화책 있잖아요. 글자 몇 개 없는 거. 그걸 1년에 1,500번, 2,000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걸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여주는데 책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나이 때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거나 다 치워버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보여주는 거 안 하니까 다시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 딸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 1년에 700권 정도 책을 읽어요. 한글로 350권, 영어로 한 350권 정도. 지금 이제 두꺼운 책으로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읽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뇌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2006년부터 2016년에 국어 능력 평가가 계속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사이판이나 어떤 필리핀이나 북미나 프랑스, 유럽 같은 데 가면 인터넷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만큼은 안 돼요. 예, 프랑스에서 제가 이메일 한번 열어보는데 한 5분, 10분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은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면, 한 달 보내면 게임 열면 들어가면 30분 뒤에 다 초토화돼 있어요. 다 내려놓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접속이 잘 되고 너무 잘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독의 가속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연구해 둬야 되는데 중독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어떤 기둥이 있냐면 하나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금단 현상. 이 금단 현상이라는 건 내가 이걸 계속해서 보다가 안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떨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 정신병동의 환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써서 그 사람들을 반쯤 제어해요. 반쯤. 예. 최근에도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 면접
면에 이렇게 가는데 가면 똑같아요. 반쯤 잠겨 있고 의식이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약물로 살짝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3년 뭐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중독이 없어질까요? 중독이 없어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물로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있어요. 다시 일어난다. 근데 이게 뭐냐면 폭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치료에서는 분리는 중독을 치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상 삶에서 중독적인 요소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구글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구글 직원들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자기네가 앱 만들고 온라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핸드폰을 주는 순간에 인간은 사색이 끝나고 검색의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검색만 해요. 검색. 맨날 검색해. 여러분, 챗 GPT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학생에게는 챗 GPT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사색의 모든 단계와 능력과 경험치를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간이 뛰어난 인간이냐면 챗 GPT를 이용할 줄 알되 챗 GPT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맞아 틀려 보완할 게 있어 없어 네가 볼 때 데이터 정확히 안 되니까 비서의 역할로 해야지 비서가 아니라 종이 돼갖고 내가 종이 돼갖고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주인님 이런 사람은 나중에 대학을 가도 회사에 입사해도 절대 선두나 적응할 수 없다. 왠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챗 GPT가 나오니까 뭘 추구하냐면 인간미가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챗 GPT처럼 착착착 정형화된 ABC가 아니라 어떤 독창성이 있느냐 어떤 인간미가 있느냐 이걸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등학교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챗 GPT를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 머리를 못 써. 사색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구글의 직원들은 자기 자녀들을 뭘 키우려고 하는 거냐면 검색의 능력이 아니라 사색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독서를 많이 시키면 중독에서 나옵니다. 특이하죠. 중독의 대안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독서. 왠지 아세요? 이 독서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이거 책 읽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체력이 돼야 돼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여러분들 철학책이나 뭐 과학책 읽으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뭐냐? 인간이 책을 볼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막 먹잖아요. 그죠? 공부 안 돼서 먹고 공부 잘 돼서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한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신체 에너지 24%를 막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이 노동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는데 머리를 쓴다는 것은 사실 고도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똑똑한 사람들이 페이를 많이 받는 게 그만큼의 노동력,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독에서는 이러한 고도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저변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일수록 독서 그리고 운동, 여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왜? 나중에 병원비로 쏟아붓고 정신병원비로 쏟아붓고 상담비로 쏟아붓는 게 금액이 커요. 금액이 커요. 그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여행을 자녀들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행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1박 2일을 하면 1박 2일을 오로지 같이 있잖아. 그죠? 2박 3일 오로지 같이 있잖아. 그때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중독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여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성품이 어떤가, 이 아이가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아이가 목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가, 이게 딱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절대 여행을 가지 않는다. 중독자들은 절대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그 우울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울해서 방에는 있는데 자기 방 앞에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우울증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우울을 경험하는 히키코모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 교회 빌딩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냥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방 앞에 절대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69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우울증이 아니라 그 우울증에서도 아주 고도의 깊은 우울 환자들이 69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대부분 몇백만이라고 잡는데 사실은 몇백만이라고 잡는 것은 어떠한 병원에서 상담받고 약치료 받은 사람의 통계고 대부분 우울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우울함을 갖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나라의 통계상 중독은 몇만 명일까요? 통계상 우리나라 중독 통계 자료 데이터가 매년 나오는데요. 통계상 몇 명이냐면 1000만 명 정도 돼요.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명 정도는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몇 명은 중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독은 사회적인 이슈예요. 사회적인 이슈. 자, 금단 현상이 이런 중독자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단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여행을 해보거나 같이 해보면 얘가 핸드폰을 안 만지면 집중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중독 강의를 하면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면 한 10분 지나면 봅니다. 10분 지나면 좋아요. 10분 지나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집중해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 할 때만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안 하면 각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나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 할 때만 집중하고 나머지 다 셧다운 시켜요. 동면 상태, 하버네이션이라는 동면 상태에 가서 컴퓨터가 만지자 안 그러면 조금 지나면 컴퓨터가 숙면 상태, 동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뭘 탁 누르면 징 하고 돌아가죠. 똑같아요.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거면 딱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셧다운 시켜요.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해요. 시간을 세이브해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밤새서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중독을 언제 발견하냐면 중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발견을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 대학교나 청년 때 발견합니다. 왜? 얘가 학교를 안 가요. 얘가 안 일어나. 얘가 몸이 안 좋아. 얘가 빚을 많이 져. 그래서 재정적으로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때야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상담받으러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죠. 근데 중독은 숨길 수 있어요. 왜 숨길 수 있냐면 이중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중독 빠지고 낮에는 직장생활 다니고 밤에는 내가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7년에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중독이구나 알고 상담받으러 가면 수면 밑으로 가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중독이었는데 부모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중독에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를 보면 밤에 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아이가 진짜 자는지를 아이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가 중독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전혀 모르는 채 나중에 중독이었구나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에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여기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청소년 집회가 아닌데 왔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 청소년들이 요즘에 12시 전에 몇 프로가 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12시 전에. 예. 90%는 12시 이후에 잡니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10%만 12시 이전에 잡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항상 다 물어봐요. 청년들 다 물어봅니다. 자, 거기 가서도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0%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런 애들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인터넷 광선 랜이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첫째, 둘째, 셋째 날 하고 다 소진돼서 그냥 이 세상을 접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만 12시 전에 자요. 12시 이후에 한 90% 아이들이 막 손을 드는데 여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구나. 근데 얘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저는 엄마 아빠가 잔 걸 확인하고 밤새 12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부모님 여기 안 계시지? 그러니까 저희 뒤에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는 등짝을 맞으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캠프를 3박 4일 섬기는 스텝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집에 혼자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오기가 그러니까 데려온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알았을까요? 몰랐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안성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12시 전에 자는 사람,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애들이 다 12시 이후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자니? 그러니까 뭐 새벽 3시에 잔다는 거지. 그럼 부모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부모님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자산이다. 아이가 이렇게 앉아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몇 시에 자는지 몰라. 이거는 아이들을 중독에 빠져서 오랫동안 중독에 놔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수도원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 공동체 생활에서는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다 똑같아요. 그 중세는 오후 시간에는 다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켰어요. 그 노동이 경건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서 미국의 베텔에 중독센터가 있고 캐나다 와그너 힐스라고 하는 중독센터가 있는데 중세 수도원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아침에 6시에 기상해요. 오전에 2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12시에 밥 먹고 오후에는 다 노동을 해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적어서 매일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적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9시가 되면 다 소등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가보면 중독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목사님 같고 선교사님 같고 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저 스텝은 중독자가 아니죠? 네, 저 사람이 예전에 중독자인데 회복이 돼서 스텝으로 다 섬기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는 중독자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교회 장로님도 데려가고 아는 사역자도 데려가고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중독자가 아니라 내가 중독자 같다. 이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더라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 법칙이 있어야 돼요. 법칙. 성경을 보면 율례, 법도, 계명 이런 게 나와요. 십계명, 그죠? 이게 다 뭐냐면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이제는 우리 집은 7시 이후에는 다 핸드폰 안 본다. 우리는 8시 이후에는 모든 온라인과 이런 것들을 다 끊는다. 그리고 다 책을 보거나 그냥 TV 잔다. 이렇게 우리는 법도가 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럴 거예요. 부모님,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문이 나가는 문이니라. 너는 이제 다 커서 네가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네가 생활하는데 250만 원밖에 한 달에 안 드니까 네가 이제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우리 집에는 법도라는 게 있단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네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시대에 가문에 어떠한 법도가 다 있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라는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우리 가정에는 그게 없어요. 아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엄마 나 더 자고 싶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안 자고 싶어. 이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 망가져라. 너의 뇌가 빨리 망가지기를 엄마는 소원한단다. 아빠는 바란단다.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동체에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멋대로 자고 멋대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쓰는 것을 집에서도 여러분도 집에서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야, 하지마! 안 하기로 했잖아! 너무 재밌네. 이러면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핸드폰을 놔두는 바구니가 있어야 돼. 바구니. 그래서 우리는 8시 이후에는 다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아침 몇 시까지는 내려놓는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나를 보호하고 우리 부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보호장치가 없어. 보호장치가 없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요정 있죠. 요정. 그죠? 그 요정이 그 바닷가에서 지나가는 선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딱 한 배의 선원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죽지 않았나? 그 신화의 어떤 그 내용이 뭡니까? 한 선장이 야 저기 가면 죽는다더라. 우리 밧줄로 꽁꽁 우리를 묶자. 그리고 귀에다가 귀마개를 해서 절대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고 혹시 우리가 움직여서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를 꽁꽁 묶어주자. 그래서 배에 자기를 꽁꽁 묶고 지나갔는데 소리가 귀를 막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 죽으려고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가 들던 어리던 끊임없이 핸드폰을 더 보고 싶고 더 게임하고 싶고 더 뭔가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에 법이 왜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탈세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기적으로 뭔가 더 땅을 내 땅이라고 요구하고 싶고 근데 법을 만들어서 자동차 법규를 지켜. 너만 빨리 가면 뭐해? 다른 사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법을 지키고 나도 법을 지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것처럼 가정에도 법규와 법도가 있어야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처럼 아이들이 다 컸을 때 그래서 저희 집도 대학생이 됐을 때 핸드폰 그리고 탭, 노트북 3가지를 보상해 준다. 그래서 인내해라, 참아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보상을 당겨오는 게 중독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게임으로 보상을 당겨오는 건데 보상을 딜레이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보상을 통해서 좋은 보상을 통해서 지금 안 좋은 보상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원 달라는 아이한테 10,000원짜리를 들고 있으면서 너 1시간 뒤에 이거 달라고 하면 엄마가 10,000원짜리 줄게. 그러면 1시간 동안 이거 못 참는 아이가 없어요. 10원보다 10,000원이 더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서 너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7개국 여행 시켜줄게. 7개국 여행 시켜줄게. 그래, 그 7개국 여행 요즘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이 아이한테 뇌가 망가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뭐 학원 가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과외 받지만 전혀 공부 안 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독은 잘못된 보상을 끌어당기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2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이 중독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정이라는 탱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중독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많이 해줘야 되냐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 그냥 너 존재 자체로 귀중해요. 너가 있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에게는 행복이야. 공부보다 그냥 나는 너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인정해준다. 네. 너 이거 1등 하니까 너 참 좋은 존재야. 이거는 인정이 아니에요. 더 1등하고 1등을 놓치지 못하게 하는 상처의 말이에요. 상처의 말. 나는 너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아빠 봐봐. 공부 못했는데 잘 살잖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자녀는 요즘 제가 쓴 책에 나를 아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나를 아세요라는 책에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걸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놨는데 거기 보면 예전에 우리는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 형제들 혹은 어떤
친구들하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누구랑 경쟁하냐면 지금은 아이들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부모와 자기가 비교 대상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의사인데,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여기에 사는데 나는 크면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은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은근 스트레스.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비교를 당했다면 지금 아이들은 그것보다 부모님이 더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 기대를 맞춰주지 못한 거에 대한 스스로의 우울감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강남 송파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학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울증 약 먹는 친구들, 정신병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스카이대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니던 친구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중독 있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근데 그 가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모님들이 다 공부를 잘했고 어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은근히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우울한 감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여기서 사역해보고 지방에서 사역해보고 유학하면서도 제가 다음 시에 사역을 해봤지만 특히 이 서울 안에 있는 여기 안에 핵심 군이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아이들의 중독이나 우울감, 상처감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화된 사회, 21세기의 사회가 농경사회보다 훨씬 중독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 핸드폰이라는 게 보상을 굉장히 빨리 당겨온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는 순간 무엇이 오냐, 금단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봐야 되는데, 나 이거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이나 어떤 중독에 빠진 친구들을 상담해 보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아이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하면 대부분 메이플 스토리나 로블록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뭐냐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낫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다 죽이는 게 게임이에요. 그죠? 롤이라는 게임,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 이거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파괴시키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서 낫으로 죽이고 있다가 총으로 죽이고 있다가 너 이거 그만둬 하면은 눈을 딱 돌리면 독사의 눈으로 쳐다봐서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가 왜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이게 왜냐? 여기서 죽이고 있다가 못하는데 금단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몇 시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려요. 에이씨,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쓰지?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어떤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키가 170에 몸무게가 70인데 할머니가 40kg밖에 안 나가는데 할머니를 밀어버린 거예요. 게임 못하게 한다고. 이게 왜 일어나냐면 금단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아이는 게임 중독인데 학원 가라고 그랬다고, 학원 가기 싫다고 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6층에서. 나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왜 학원 가라 그러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해요. 학교에 소망이 없어요. 왜? 이거 해야 되는데 뭔 학교를 가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학교를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다. 중독자들 중에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2끼 이하 먹습니다. 2끼 이하. 네. 밥을 안 먹어요. 간식을 안 먹어요. 먹는 거에 소망이 없어요. 잠자는 거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한 1년 정도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근육이 다 빠져서 한 7kg, 8kg 몸무게가 줄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대외적인 학교생활 이런 게 다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소통이 부재가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하고 대화가 딱 끊겨질 거예요. 그 중독이 완전히 치밀하게 깊이 들어오면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게 금단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만 결합되어 있으려고 해요. 게임하고만 결합되어 있으려고 해요. 그죠? 자, 금단현상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성이라는 건데, 하나의 기둥은 금단현상, 또 하나의 기둥은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이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중독은 게임을 1시간
집에서 게임 1시간 하게 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집에 게임 하게. 네, 있죠? 네, 손 들어보세요. 이 게임을 1시간 하면 이 아이는 1년이 지나기 전에 2시간 하고 싶을까요? 1시간만 하고 싶을까요? 2시간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2시간 하면은 만족하니까 4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4시간 안에는 8시간으로 넘어가요. 8시간은 16시간. 그 중독자들은 대부분 게임 중독자들이 하루에 게임을 20시간에서 22시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성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내가 통제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은 용서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몰라.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1시간만 해요. 그런데 거룩한 PC방에 가서 거기에다가 마우스 헌금, CPU 헌금, 새로운 모니터 헌금 하면서 그 PC방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가 PC방이에요.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PC방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눈치 주잖아요. 용돈 안 준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PC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집 나가면 어디서 찾냐? PC방에서 찾아요. PC방. 거기 가서 아이들이 축 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내성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도 내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몰아서 보는 분들 있죠. 몰아서 막 성경은 몰아서 보라 그러면 저를 십자가에 매다줘서 주님 그냥 제가 죽겠나이다 뭐 이런데 뭐 넷플릭스는 몰아서 오늘 봐야지. 이거 다 미디어 중독자인데 미디어 중독자. 여러분이 뭐 기도를 몰아서 10시간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주님 제가 살면서 기도를 잘 못했네요. 몰아서 제가 24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사람은 좋은 거에는 중독이 잘 안 돼. 안 좋은 거에는 중독이 너무 잘 돼. 근데 넷플릭스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슬로건이 인간의 수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더 욕설과 더 선정적인 거, 더 폭력적인 거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보거든. 그래서 방송위원회에다가 좀 건전한 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건전한 거 만드니까 퍼센트가 나오지 않아.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극적인 게 나오는 거고 뭐 불륜이 나오는 거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열광하니까. 근데 이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유튜브도 다 자극적인 게 잘 돼요. 자극적인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내성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내성화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맵지 않은 것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매운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매운 거 1단계 주세요. 나중에 1단계가 너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1.5단계 주세요. 2단계 주세요. 2.5단계 주세요. 3단계 주세요. 계속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불맛을 느낀다는 건 우리 혀의 통각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의 맛을 느끼려면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1시간 갖고는 안 돼. 5시간, 10시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마약도 무섭고 도박도 무섭고 많은 중독이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중독을 저는 미디어 중독이라고 봐요. 미디어 중독. 여러분도 미디어 중독에 노출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미디어 중독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건강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제가 중독 사역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쇼츠에 빠져가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독 사역하는 분이. 근데 쇼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릴스나 쇼츠를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뇌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약은 한 번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 폭죽이 도파민이 100개가 터진다 그래요. 10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을 때는 도파민이 조금씩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하면 100개가 그냥 한 번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터지는 거예요. 한 번에 1000개. 그럼 여러분 1000개가 터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한두 개 터지면 더 이상은 감흥이 없다. 그래서 마약은 한 번 하면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약은 한 번 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마약이 지금 10대, 20대가 많이 할까요? 50대, 60대, 70대가 많이 할까요? 마약을. 네, 50대, 60대, 70대에 마약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실제로 일찍 죽어요. 네, 마약하는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10대, 20대가 지금 통계상 제일 많아요.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하거든요. 텔레그램으로 주고 사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마약이 몇백, 몇십에서 지금은 마약이 몇만 원에 거래가 돼요. 예.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담배보다 사실은 마리아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쌌어요. 세금이 안 붙으니까. 거의 8, 90%가 세금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나나 이런 약들은 세금이 안 붙어. 그러니까 마약이 훨씬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2023년에 마약이 적발된 횟수가 42,000건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발되지 않은 것은 420만 건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한 번 적발될 때 이 들어오는 양이 60kg, 10kg 이래요. 10kg면 대전 인구 전체가 마약을 흡입할 수 있는 정도의 마약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금액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60kg. 그래서 동남아에서 잡혔던 마약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약왕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60kg를 계속 우리나라에 선박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박으로 보내면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번 걸리더라도 10번 중에 한 번만 통과하면 그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모든 것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상업, 이익,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독이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해줘야 게임 회사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뭐 매년 건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 25년 이상 됐지만 건물 하나씩 올릴 거예요. 게임 회사는 많은 게임이 아니라 한 게임만 제대로 터지면 그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빌딩 하나씩을 매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게임은 하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게임이 나오니까 이 게임은 재미가 없었는데 저 게임에는 빠져드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게임을 안 빠지니까 상업적으로 연예인을 광고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을 채굴함 할아버지를 쓸까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젊은 연예인을 쓸까요? 젊은 연예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게임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다 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네? 해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결국에 내성화돼서 그 게임에 머물고 돈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내성화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하다 나중에는 유료로 바꿔버리고 광고 붙여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틱톡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그 틱톡이라는 게 삼성 버금가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플랫폼 하나로. 틱톡이라는 거 하나로. 그죠? 왜 이렇게 될까요? 중독자들이 양산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틱톡. 그 틱톡이 나왔을 때 구글이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쇼츠를 바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적어보도 바로 인스타에다 릴스를 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더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게 짧은 쇼츠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광고를 붙이고 그걸로 광고뿐만 아니라 수익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은 우리 자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왜? 담배 피우면 담배 임상공사가 돈을 벌고 술을 마시면 술 회사가 돈을 벌지. 여러분 술 마시면서 여러분이 돈을 버나요? 아, 이번에 30일 마셨더니 30만 원 들어왔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소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독은 소비예요. 중독되지 않는 것은 생산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더라도 내가 생산자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 책을 읽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드백해주고 댓글해주고 굉장히 생산적으로 건강하게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중독을 나눌 때 건강성은 생산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 유튜브를 해도 생산은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소비만 하는 걸 우린 중독이라고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SNS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올리거든요. 저는 아침에 오전 10시, 밤 10시 딱 그 기간에만 글을 올려요. 제 거 올리느라고 바빠서 남들 거 잘 보지 못해. 네. 근데
생산자는 내 걸 생산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걸 우리 중독자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사님도 알지만 제가 하루에 책을 한두 권씩 서평을 매일 올립니다. 매일. 네. 그래서 책을 매일 한 권에서 세 권 읽고 서평을 한 권에서 두 권을 매일 올려요. 제가 1년에 제가 서평을 한 500에서 700권 정도를 올립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면서도 책 들고 오면서 지하철, 전철로 올 수 있어요. 전철은 내가 책을 볼 수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잖아요. 운전은 편하긴 하지만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집회 갈 때 다 KTX 타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목포 한번 갔다 오면 하루 8시간 걸리거든요. 네? 왔다 갔다? 그러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KTX에서 뭐예요? 그냥 책 읽는 거죠. 생산자는 중독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유튜브 하고 있다 그러면 하게 하세요. 근데 보는 것만은 중독자를 만들 수 있다. 생산자는 기획하고 읽고 시대를 읽고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 소비. 술을 소비한다. 뭔가 소비한다는 건 중독에 빠져 있다. 그리고 진짜 중독자는 뭐냐면 진짜 중독자는 혼자 있을 때 하면 중독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이 난 그냥 친구랑 친해서 그냥 마시는 거야. 진짜 친구랑 있을 때만 마시는 사람은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 있죠. 혼자 있는데 술 마시는 건 진짜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중독은 발현이 되거든요. 자, 어떤 집회 갔는데 첫 타임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는 청소년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게임을 이렇게 아이들 하는 게임을 제가 배워서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면서 교제한다고. 근데 아이들이 없는데 집에서 밤에 혼자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독자일까요? 아닐까요? 처음에는 아이랑 같이 청소년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게임한 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중독이 된 거죠. 아이들이 없는데도 밤새부터 자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는 사실 중독의 종류도 너무 많고 한데 제가 이제 대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와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받고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을 잘 하셔요. 그리고 가정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에서 나오는 건 자각이다, 자각.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중독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부모님이 핸드폰을 안 사주는지, 왜 이 핸드폰이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중독에서 멀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악수. 네, 자, 사람의 손에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양쪽에 또 악수를 하셨는데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3천에서 그 이상 되는 세균이 손에 있다. 이렇게 봐요. 3천 마리 이상의 세균이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을 이렇게 보여주면 손을 안 씻을 사람은 없다. 내 여기에 균들이 기어다니는 게 눈에 보이면 바로 손 씻어요. 바로 손 씻어. 그래서 우리가 악수하는 거는 내 생명을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에 그 더러운 걸 내가 가져오는 거죠. 이거 악수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그냥 알면 보이면 이게 안 돼요, 잘. 그리고 중독은 뇌가 망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중독자의 뇌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중독자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리고 뇌 가운데 있는 해마가 부어 있어요. 정두엽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는 자리가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중독자가 다 똑같아요. 과도하게 10시간, 20시간을 집중해서 뭔가를 하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와서 뇌를 녹여버려요. 뇌의 변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뇌가
망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절제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25살부터 절제가 가능해요. 뇌과학에서 전두엽,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정, 사람의 판단을 컨트롤하는 뇌가 완성되는 나이가 2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 나이가 18살이 아니라 25살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25까지는 아직까지 절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훅 나 이거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25까지는 여러분이 잘 케어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늘 하는 말이 있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1시간만 하라 그랬지. 너 집중하라 그랬지. 공부하라 그랬지.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등어를 고양이 앞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 고양아 내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고등어 먹지 말고 절제 알겠지? 절제 그럼 고등어가 가만히 남겨져 있을까요? 바로 없어질까요? 바로 없어져. 고양이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절제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파닥파닥 뛰는 고등어를 보고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줘놓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절제하라 그랬지. 야 좀 적게 하라 그랬지. 1시간만 하라 그랬지. 2시간만 하라 그랬지. 오전에만 하라 그랬지.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아니 내가 줘놓고서는 고양이한테 생선 뭐 맛있는 거 다 놔두고 고양이한테 야 차근히 먹어. 이거 1년 동안 먹을 거니까 여기 1년 동안 이렇게 알아서 먹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양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절제력이 없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없는 절제력을 자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펜스, 울타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울타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인학교가 제가 좋다라는 게 핸드폰 사용을 안 하게 하잖아요. 아예 안 주잖아요.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뇌파로 아이들의 집중력 시험을 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집중력을 하니까 50%로 이걸 집중하면서 동시에 50%로 얘를 집중하고 있는 뇌가. 그래서 이제 이걸 껐어요. 끄고 옆에다가 딱 놔뒀는데 역시 똑같이 50%로 이걸 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파가 나눠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를 온전히 100%를 집중해야 돼? 이 핸드폰을 여기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다가 놔두니까 뇌가 얘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핸드폰을 놓고 공부하면 친구한테 카톡 오지 않을까? 이메일 뭐 오지 않았을까?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가 난리인데 미국이 난리인 것 같은데 아프간이 난리인 것 같은데 세계 정세 모든 걸 다 걱정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 집중을 못한다. 그래서 초집중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치워주고 할 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기독학교의 학생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모든 세상을 다 내려놓고 여긴 어딘가? 난 왜 광야에 와 있는가? 왜 풀만 부족한가? 내가 저 고라니를 잡아 먹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불사질러갖고 서울로 옮겨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본 시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시가? 노래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모든 걸 체념했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전임 기도가 왜 산만 바로 보이는가? 빌딩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오는가? 도시에는 뭔가 가르막이 있는데 왜 지하철이 없는가? 왜 간식은 걸어서 3만리를 가야만 간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거는 북한 공산당보다 더 힘겨운 아우지 탄광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도시에서 농구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전임 기독학교 가면 애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구장에서 막 뛰어요. 운동장에서 막 뛰어요. 이건 거의 정신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게 근데 독후감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빼곡히 아이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써내면 전기 충격 주나 밤에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글을 잘 썼어요.
저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한 아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인데 글을 독후감을 내라 그랬는데 세 글자를 발로 쓴 것처럼 크게 단어 3개를 써놓고 이걸 독후감이라고 제출을 했고 그 집에 반대의 성향의 아이는 부모님하고 아침마다 책을 읽는다는 집은 아주 빼곡하게 초등학교 5학년이 빈틈없이 글을 제출한 거예요. 이게 뭐냐? 미디어에 중독된 뇌는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글을 써내갈 수 있어요. 빈틈없이. 이게 엄청난 차이다.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를 제가 세종시에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요. 자꾸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쪽에서 여자아이가 뒤에 있는 오빠같이 생긴 친구에게 자꾸 중독 얘기만 하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빠냐고 그러니까 남동생이래요. 근데 얼굴은 많이 작아서 오빠 같으신데 중독자 맞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맞다고 우리 동생인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핸드폰이 있냐? 자기 핸드폰이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핸드폰이 있대요. 그럼 너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내려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내려놓을 수 있냐? 자기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어. 근데 이 핸드폰이 없어도 되는 아이를 누가 핸드폰을 줬을까? 부모가 준 거예요. 부모가 준 거예요. 자기는 없어도 된대. 그리고 그 게임하고 하는 동생을 보니까 이거 바보 같다라는 걸 자기가 너무나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너잖아 너. 그리고 너는 그럼 안 할래?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각이라는 거야. 자각. 스스로가 중독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조금만 알면 사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물어보면 내려놓겠다는 애들 꽤 있어요. 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각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 중독은 혼자 놔두면 중독이 가속화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 술 마시는 사람, 여기서 뭐 미디어,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 없죠. 같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잠시. 그죠? 네.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중독에서 건강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미국의 베텔, 캐나다의 와그너 힐스 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런닝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더 건강해져야지 이러면서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뛰면 나중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할 때 물이 떨어지면 깨끗해지잖아요. 내가 물을 더 받겠다고 막 뛰면서 점프하면서 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샤워하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나랑 비슷한 애하고 싸워. 그러면 나도 인격이 모자란데 쟤도 인격이 모자라네.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좀 힘겨운 애가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쟤는 너무 교만한데 제 교만을 좀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독자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우울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기도해줘야 되겠다. 난 저렇게 우울해지지 않아야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된다. 공동체 생활은 중독의 우울의 상처에 큰 사실은 대안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가니까 학교에 좀 힘겨운 아이를 두고 그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인데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거. 이게 공동체. 그래서 중독에 대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따로 먹어야 될까요?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될까요?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된다. 따로 먹지 마세요. 효율적인 게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니다. 효율적인 게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 따로 절대 그렇게 식사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각자 알아서 기도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 오늘은 아빠, 오늘은 누가? 엄마,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 저희가 나가는 분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늘 같이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빠가 좀 기도해주고, 엄마가 좀 기도해주고,
네가 한번 기도해보려. 네가 한번 해줄 수 있니? 그래, 기도하면 용돈을 조금 더 줄게. 이번 달에는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줄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식사하는 거, 공동체로 같이 다 같이 자자, 다 같이 일어나자. 이 공동체 생활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아이들 잘 때 진짜 자는지 체크해주고, 아이들이 뭘 사용했는지 체크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제 거에서 카톡은 누구랑 했는지, 전화 누구랑 했는지, 뭐 검색했는지 다 아이들이 막 조사해요, 조사. 아빠 닭강정 먹고 왔어? 아빠 점심에 이거 먹었어? 예. 근데 이게 건강한 거예요. 비번을 걸면 안 돼. 비번을 걸면 안 돼. 비번을 걸면 안 돼요. 자녀들 특히. 저 비번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나가는 문은 저리다. 왜냐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놀이공원에서 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봐줬어요. 누가 납치해 가나, 혹 떨어져서 다치나.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이가 어디를 들락날락 했는가, 어디에다가 잘못 결제를 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살펴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공동체 생활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틀을 바꿔야 된다. 틀. 중독에서 되게 중요한 건 주위 환경을 정리해 주는 거. 틀을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틀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주는 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글을 올릴 때 항상 오전 10시 전, 오후 9시, 10시, 12시간 공복을 둔다. 12시간 공복을 둔다. 공복을 둔다. SNS도 중독될 수 있거든요. 계속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또 좋아요 누르고 또 보고 또 하면 이것도 심각한 중독이 된다. 중독 중에 심각한 게 소셜 네트워크가 아주 심각한 중독의 부류로 하나 빠지는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틀이 필요하다. 12시간 동안에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한두 권 책을 읽고 무조건 한두 권 포스팅을 한다.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올리니까 책을 또 읽어야 되고 읽으니까 또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되니까 책을 읽고 그런 장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틀을 만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여러분 가정에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 때 중독에서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중독에 완전 빠져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중독 이야기라든가 책을 통해서 하시고 또 더 강의를 듣고 싶다면 김용한 TV 치시면 제 이름 뜨면 중독에 관한 성중독부터 해서 중독에 대한 강의들이 다 올라와져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의응답인데요. 사실 질의응답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사실은 될 겁니다.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면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질문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전인기독학교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학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또 반대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보통 이런 장면이 많아요. 뭐 이제 수업 끝나고 학생이 나갈 때 이제 핸드폰을 자유로운 아이가 탁 키면 자유롭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실 저희들끼리 이제 스마트폰 공략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쁜 근데 이제 물리면 그 학생은 또 영웅 심리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노력을 해. 수위를 넘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저도 놀랄 정도의 장면들이 많이 나요.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거 한 판을 하려고 옆에서 10분, 20분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첫째는 피해의식이 있고 둘째는 그걸 엄청나게 이제 좀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또 좀 심각한 거는 그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이중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집에 가면 그게 되게 스마트 건전한 아이 그렇죠. 그걸 많이 하는데 나가면은 통제가 안 돼. 좀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20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거 생기는데 이 집 밖에서의 통제나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중생활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원에 가면 난리법석인데 제가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 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층이 있잖아요.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청소년에게 가장 핫한 장소? 네? 계단. 어떤 계단에서 어디가 가장 핫하냐면 콘센트가 있는 데가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분, 20분,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콘센트의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 자리를 내게 주소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 집회 중독하면 아이들이 저기 콘센트에 꽂고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그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교회를 다녀주는데 거기서 앉아갖고 애들이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하는데 교회에서 저 아이들이 중독자로 교회에서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교회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한번 뽕을 뽑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어른들이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주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학교와 소통을 해주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과외 선생님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그래서 체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중생활, 이중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어떤지, 학원에서는 어떤지, 과외할 때는 어떤지, 이걸 계속해서 체크해주면 중독의 성향이 저렇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은 자극적인 걸 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자극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극대화된 중독이 나타나고요. 예전에는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이 되게 아이들에게 유행했는데 지금도 유행해요. 스포츠 토토. 근데 스포츠 토토보다 훨씬 더 유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카라라는 도박이에요. 바카라는 10초에 끝나요. 18초에 끝나요. 카드 2장을 딱 나눠주고 9에 가까운 수가 나오면 딜러가 먹든 내가 먹든 둘 중에 50대 50의 승률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스포츠 토토는 경기가 다 끝나야 모든 경기가 끝나야 자기가 베팅한 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데 바카라는 10초, 18초도 안 걸려요. 그냥 2장 나눠주고 뒤집어서 여기가 너무 부담 가깝네. 혹은 2장 받다가 1장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3장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장, 3장이 18초 안에 그냥 게임 끝나요. 그 배당이 떨어져요. 도파민이 10초, 18초마다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도박은 따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잃어도 도파민이 나와요. 신기하죠? 잃으면 기대심. 지금은 잃었지만 나중에 또 따겠지. 딸 수 있겠지. 이게 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거는 고도로 진화된다. 예전의 게임들보다 지금 게임이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이고, 예, 더 스마트하게 게임하도록 머리를 쓰게 만들고,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또 아이들끼리 3대3 게임하게 만들면서 같이 호흡을 만들어요. 근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성격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 못하면 엄청 비난하는 아이들끼리. 그 비난을 받아본 친구가 다음 못하는 친구가 오면 더 비난을 합니다. 자기가 비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3대3 게임을 한다는 친구들은 성격이 다 파탄난다. 네,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욕 안 먹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경합해서 하는 게임들을 하면서 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기려고 더 게임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완가당하고. 그래서 중독은 행복하려고 중독에 빠지지만 중독에 빠져서 더 불행하다. 네,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주변에 기숙학교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아직 5학년 첫애고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핸드폰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방학 때나 네네. 주말에 나오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네. 핸드폰만 해요. 그렇죠. 게임만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네.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기간이 길고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게임하는 거니까 이거 네네. 괜찮다고 그게 중독이에요. 네. 중독은 혼자 있을 때 한다. 그래서 없으려면 저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갈 때 정도에 준다는 거니까 없으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집에도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중독은 폭증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신병원에 가면 뭐예요? 3개월 정신병원에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폭증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전인기독학교에서는 너무 잘 가르쳤는데 집에서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거는 폭증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캠페인을 해야죠. 집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집에서 학교에서도 그 들판에서 살았는데 이거 와갖고 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요번 주말에는 이 게임 해야지. 요번 주말에는 이거 유튜브 봐야지. 이거 눈 걸어 잠그고 넷플릭스 내 시리즈로 그냥 다 버려야지. 이게 중독이 가서도 계속 중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어져야 돼요.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핸드폰이 있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전화만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절제가 어렸을 때부터 됐기 때문에 소망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소망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도 친구들하고 카톡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 그런데도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절제도 해보고 불편한 것도 경험해야 돼요. 어차피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평생 게임할 애는 평생 진짜 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검색 평생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노출시켜서 병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지금 부모님 세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1월 달에 제가 스마트폰을 만들 겁니다 하고 그때 못 만들었는데 발표하고 바로 6월 달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급된 게 2009년부터 S1, S2, S3 이렇게 돼갖고 지금 핸드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작 나온 지 사실은 15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큰 뒤에 핸드폰을 접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걸 핸드폰을 만지면 이 인간의 뇌에 2살 이전에 2살 때 인간의 뇌의 70% 이상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요. 법적으로. 뇌를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아이는 공공장소에서도 영상 시청을 자제할 것을 권유한단 말이에요. 이게 뇌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뇌파에도 엄청 안 좋아요, 사실은.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에서 너무나 아이들한테 이걸 너무 여러분이 자유를 주시면, 자유와 반의으로, 방종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없애자. 그래서 빨리, 정말 없앨 수 있는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들 없앨 수 있는 아이들은 빨리 없애는 게 좋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의식 있는 애들은 이거 진짜 자기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아서 스스로 핸드폰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뭐 1, 2년, 2, 3년 안 쓴다고 해서 사람 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대학 가면 최신식 해줄게, 선물해줄게, 보상해줄게, 너 가고 싶은 여행지 세 곳 얘기해, 내가 보내줄게. 약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면서 건강성을 유지해주는 게 훨씬 좋다. 근데 오히려 부모님이 이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너 왜 성적 안 나오는데? 너 왜 이 모양인데? 이게 부모가 가이드를 제대로 안 해주고 아이에게 책임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실제로 얘기해 보시면 제가 세종시에 있는 자녀가 이거 필요 없는데요? 저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 진짜 안 할 수 있어? 난 이거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좋아? 그래 없애자. 이런 것도 좋은 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네. 평일이랑 주말에 관리가 잘 됐어요. 네. 명절이나 네. 지인을 만나서 휴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부모는 주기 싫은데 예. 친척 또래가 막 하면 구경을 해도 되고
네네. 네네. 일단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그죠? 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조금만 맛보면 그날은 왕창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알코올을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알코올. 왠지 아세요? 술 진짜 마시는 사람은 교회에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가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그날 바로 술 마십니다. 네, 경험자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죠? 네. 이게 중독자에게는요, 게임을 한 판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한 판이 아니라 폭증이 돼요, 폭증이. 그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명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명절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중독자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면 성중독자가 자극을 받았네, 절제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절제력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 미디어라는 거는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진짜 명절에 갔는데 애가 옆에서 보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내가 최대한 말릴 수 있다면 말리는 게 좋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야, 너 여기 롯데월드 있는데 너네 롯데월드 가서 놀다 올래? 아이들이 왜 이걸 하냐면 부모가 놀아주지 않고 심심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롯데월드 가서 좀 놀다 올래? 그러면 게임 안 해요. 가서 신나게 놀죠. 그리고 거기서 너네 쇼핑하고 싶어?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많이 못 주고 50만 원 줄 테니까 쇼핑해서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좀 사. 절대 미디어 안 봅니다. 왜 미디어 보냐? 할 일이 없어. 심심해. 명절에 어른들끼리만 얘기하고 어른들끼리만 뭐해? 심심하니까 사실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야, 너네 저기 갔다 와서 책 한 권씩 사와. 책 한 권씩 사와. 프로젝트를 주세요. 저희 집은 아이들 방학 되면 아이들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와요. 책 빌려와요. 그리고 서점 가서 쭉 보다가 책 한 권 사고 싶은 거 가져와. 책 사주고 오면 집에 와서 책 보고.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방학이니까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이게 아이들도 놀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지만 제가 작년에 아이들하고 여행을 한 6번 정도 했어요. 6번 정도. 1박 2일로 2박 3일로 해외도 가고 성지순례 8박 9일 아이들하고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걸 하면서 부모와 유대감도 갖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왜 해야겠구나. 이걸 자꾸 깨워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거 봐라 그래도 게임하라 그래도 이걸 왜 해.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약간 유치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다처럼 보이면 아이들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빠져나오지 못해 사실. 그러니까 매운맛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매운맛이 아니면 이게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처럼 아이들도 유해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차단하는 어플도 있고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뭘 보는지를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절제를 잘하거나 그렇게 통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깔고서 가셔야 된다. 보호해줄 나이가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놀이할 수 있고 밖에 나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 안에만 놔두면 아이가 뭐 하겠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중독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문화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주는데 일조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